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탭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켈릭스의 흰이라는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이 흔히 말하는 멀티탭,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파워 컨디셔너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인데, 이 멀티탭도 이 상하 좌우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한 제품을 확인하는 거,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눈물을 머금고 저 비싼 걸 사서, 뭐 비싼 건 좋죠 물론, 다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데 어디까지 필요한지, 그게 먼저 이 머릿속에 정돈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 이제 오디오에 막 입문을 해서 한참 동안은 안 보여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멀티탭을 오디오 하면서 처음부터 괜찮은 거를 준비하는 경우는 드문데, 왜냐면 처음에 이 스피커 앰프 고르기도 정신없는데 멀티탭이 보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보이는 게 이 멀티탭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면 이 멀티탭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멀티탭은 대략 3단계 정도만 나눠도 대략 들어맞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는 문자 그대로 멀티탭, 마트에서 파는 이거를 오디오에 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 제품의 한계는 제작자 자체가 이 이상은 쓰지 않겠지 하고 그 정도의 성능과 자재로 한정을 지은 제품이라서 TV, 냉장고, 청소기 이 정도 등급의 제품들에 사용하라고 만든 거라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 한계가 분명합니다. 열이 많이 나죠. 그리고 전압을 많이 걸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 개를 동시에 꽂으면 전압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새 거일 때나 그렇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산화가 돼요. 성능 떨어지고. 그리고 진동에는 일단 무방비 상태고. 이런 그냥 일반 멀티탭이 있고, 반대로 저 위쪽을 보면 이게 또 엄청난 기기들이 많죠. 이거야말로 이제 파워 컨디셔너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이 전기를 꽂는 콘센트의 품질도 올라가지만 거기에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 등급의 제품이 되면 일단 전류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등급의 제품 중에는 AC 제너레이터라는, 아예 그렇게 부르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트랜스로 전류를 새로 만들어내요. 벽에서 들어오는 모든 노이즈나 이런 건 원천 차단이 되고, 그리고서 새로 전류를 만드는, 똑같은 전류를 만드는, 그거를 얼만큼 용량을 똑같이 확보하느냐가 이제 그 제품의 품질이 될 텐데, 그렇게 교류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전원 장치, 거기에 전압을 똑같이 유지하는 AVR 기능, 그리고 뭐 110V부터 230V까지 여러 전압을 동시에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전원 기능까지, 그리고 뭐 번개 치면 알아서 차단을 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정전이 돼도 전원이 꺼지지 않고 배터리나 자체 전원으로 전류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주는,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음질적인 품질에 많은 설계가 들어간 그런 아주 고급 전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디오용 전원 장치, 뭐 2개부터 한 8개까지 여러 개를 꽂을 수 있고 음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전용 파워 컨디셔너. 생긴 거는 그냥 멀티탭으로 생겼어요. 뭐 이렇게 크거나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은 다 빼고 오로지 음질 위주로만, 콘센트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래서 여전히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오늘 볼 제품이 바로 그 오디오용으로 최적화시킨 그런 멀티탭입니다. 멀티탭의 품질을 판단하는 법,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보면 그냥 2개로 보면 돼요. 하나는 벽체에서부터 들어온 전류가 전압이 약화되지 않고 그대로 앰프나 기타 기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관건입니다. 이걸 전류의 용량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전류의 품질입니다. 어느 용도로 쓰일지 모르게 그렇게 보낸 그런 교류 전류를 허음과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 전류를 받은 연결된 기기들이 순도 높게 음원을 재생할 수 있게 그런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느냐, 전류의 품질이 되겠죠. 근데 둘 중에 좀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전류의 용량입니다. 두 번째 이 전류의 품질, 허음과 노이즈와 진동을 제거해서 일관적인 순도가 보장이 되는, 이건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전류의 용량이 일단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아주 원천적인 문제가 생겨요. 다이나믹스가 떨어져서 희마리가 없고, 고음은 선명하지 않고 저음은 모호하고. 그래서 일단 용량이 확보되고 나서 전류의 품질이 이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 우선순위대로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좋은 멀티탭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켈릭스의 흰은 순수 국내 제작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회사고요. 처음에 켈릭스에서 이 멀티탭 리뷰 제안을 받았을 때, 야, 켈릭스에서 멀티탭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떠오른 켈릭스의 이미지, 아, 이러이러하게 만들었겠구나. 그거를 며칠 후에 제가 제품을 받아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싱크로율이 90%,
제가 아는 이 캘릭스 대표님, 이 캘릭스 제품 제작자의 어떤 성향과 이 스타일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게 포장을 뜯자마자 바로 확인이 됐어요. 뭐가 그런지는 제품 설명 곳곳에 등장하니까 그때 확인이 되시겠습니다. 이 캘릭스의 이 멀티탭 이름은 힌이에요. HYNN. 설마 이걸 HYMN인데 잘못 표기했나? 음각까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오기를 했을 리는 없고, 이게 뭔가 봤더니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순 한국어예요. 이 하얗다는 말의 이 형용사 구, 하얀 이런 의미죠. 이름도 감각 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제품 바디, 이게 알루미늄인데 소재가 알루미늄을 이제 전극 피막 처리해서 아노다이징을 입히잖아요. 이거를 하얀색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실버 톤이긴 한데 블랙이나 기타 이런 금속 톤이 아니라 화이트 톤에 가까운 실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름을 흰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탭의 성능을 판별하는 용량과 품질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대용량 고품질 제품을 썼습니다. 단심선인데 이 선재의 굵기가 2.5 SQ, 그러니까 2.5 스퀘어 밀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2.5 제곱밀리를 단면적이 2.5mm고 그걸 직경으로 환산하면 한 1.8mm 정도가 되는 1.8mm 굵기에 그런 선재로 연결된 총 6구의 인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이 들어오면 이 1.8mm 직경의 케이블로 똑같은 6개가 연결이 된 이거 자체를 아주 딱 기역자로 꺾어서 하드 와이어링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 멀티탭의 연결도 저가로 그냥 편하게 만들려면 막대 하나를 쓰면 돼요. 이거를 버스바라고 하죠. 부스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막대예요. 아주 상급 제품에는 이 막대를 고순도 동을 써서 넓고 크게 그렇게 만든 고급 제품도 있긴 한데, 지금 말한 이 부스바는 여러 인렛을 쭉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사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금속 막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들이 이제 발열이나 전압이 떨어지는 거에 취약한 게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막대죠. 근데 고순도 케이블을 써서 똑같은 6개를 그렇게 모아놨다는 거. 일단 이 제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선재를 뭘 썼냐? 하이엔드 케이블들의 선재 제작 방식 중에 이제 PCOCC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순도가 높고 균일하게 전류가 이동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방식인데, 그 PCOCC 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 PCOCC 5자에 해당하는 그 오노 박사의 방식을 한 단계 업시켜서 PCCCC 방식으로 제작한 게 있어요. Continuous Crystal Construction이에요. 그래서 C가 3개라고 그냥 트리플 C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제작사에 따르면 미크론 단위까지 아주 작은 단결점 구조가 고르게 나오게 그렇게 만든 PCOCC 업그레이드 버전 PC 트리플 구조의 선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6개의 인렛은 안쪽에 이 플러그가 닿는 부분은 인렛이고 바깥쪽 부분은 아웃렛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렛과 아웃렛이 겹쳐져서 하나의 소켓이 되는 건데, 여기 부품도 굉장히 좋은 걸 썼습니다. 그것도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게 스위스제 독일제를 썼는데, 안쪽에 있는 인렛, 케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기가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스위스의 샤프너사의 제품을 썼습니다.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일단 전기적 누설, 전기가 이 꽂힌 플러그에만 흐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새지 않게 아주 딱 밀착해서 접촉을 하게 한, 그리고 순도가 높은, 전기가 누설되는 걸 거의 없게 만든 누설율을 낮춘, 그리고 인렛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그 노이즈 제어를 하는, 일단 케이블을 타고 온 노이즈나 험을 그걸 없애주는 게 일단 이 인렛의 품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과항대역에 걸쳐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 꽤 넓은 구간에 걸친 노이즈를 제어해주는 그런 품질을 가진 제품이고, 그 다음에 접지 있죠. 그 아웃렛 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보이는 그 핀 있죠. 이거는 이제 핀 자체를 2.3mm 아주 두꺼운 핀을 쓰기도 했지만 그 품질 자체가 그라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든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그 그라운드 핀 자체가 옆에 이 아울렛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2.3mm로 두껍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그라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만든 그런 품질을 지닌 그런 제품이고요. 아울렛을 보면 이 두 핀 플러그가 똑같은 압력으로 가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아주 그런 신뢰가 많이 가는 그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독일의 코프라는 KOPP, 코프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소위 사출을 하고 이 바깥을 미각 약간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플러그가 안정적으로 꽂히는데도 기여도 하지만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이 감촉도 되게 좋은, 이게 KISI라고 그래서 독일 말로 이제 킨더지히어룽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소위 감전되지 않게 만든 그런 설계로 제작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또 특징입니다. 아울렛이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의 최대 반경까지 그런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있는 아울렛을 이렇게 담은 이 하우징, 이 알루미늄 하우징도 거의 스피커나 앰프처럼 만들었어요. 이 상판 하판이는데 두께도 각 부위에 맞게 그렇게 설정이 돼서 위가 10mm예요. 그러니까 1cm고 아래 하판은 6mm. 이 진동이나 이런 제어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서로 두께를 달리 했고, 제가 열어보진 않았는데 안쪽에 이 사진을 보면 이 접합 부분 있잖아요. 그 접합 부분도 그 안쪽에 이렇게 스피커처럼 브레이싱을 댔어요. 진동을 방지하는 성능이 좋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바닥 쪽 받침도 원기둥 알루미늄 4개로 받치고, 그 바닥도 살짝 연성 플라스틱, 착 달라붙기도 하지만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그런 고무 같은 연성 플라스틱으로 받쳐져 있습니다. 그 파워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인렛 쪽에는 전원을 끄고 킬 수 있는 그런 스위치도 있고요. 그 제품의 기본 구조는 그런 고품질, 대용량, 그리고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든 그런 하우징, 그런 것들을 통합시킨 멀티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멀티탭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저희가 아는 스피커나 앰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품의 원리랑 거의 같게 만든 그런 아주 하이엔드 멀티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에 전원을 꽂아서 소리를 들어봐야죠. 일단 음악을 들어보시고 이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200만 원대. 소비자 가격은 일단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실구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생긴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구조를 갖춘 멀티탭들 보통 49, 69, 89 특히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마다 이런 제품들이 한 번씩은 있었거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더 오래된 적도 있지만 한 20년 전, 10년 전, 최근 5년 전 주간 단위로 베스트셀러인 유행을 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의 가격이 대략 100만 원 전후 딱 그 정도의 제품이었고 대략 그 제품들도 그게 팔리던 무렵에는 나름의 이유들과 어떤 오디오적 품질들 그 다음에 그런 외관을 갖춘 그런 제품들이었는데 저도 어디서 그런 전원장치 멀티탭이 보이면 바로 또 써봐야 되는 또 그러지 않으면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걸 쭉 들어온 바에 의하면 지금 이 캘릭스 희는 그 제품들보다는 제품의 등급이 훌쩍 뛰어넘어요. 희는 어느 정도 등급의 제품이냐면 그런 막 AC 제너레이팅 기능이 있고 전압을 조절하고 뭐 차폐 기능이 있고 대용량의 전원 장치 있잖아요. 거기서 음질 부분만 싹 빼낸 가장 단순한 형태로 플러그만 6개 꽂아 쓸 수 있게 만든 그 기능 외에는 나머지는 뺀 그런 6구짜리 하이엔드 멀티탭이라고 보시면 대략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앰프와 플레이어 전원을 꽂고 여러 곡을 듣다 보면 계속 생각이 선명해지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일단 어떻게 해도 멀티탭의 어떤 태생적 한계 같은 소위 다이나믹스가 좀 약화되고 무대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일단 거의 없다는 거. 일단 그게 제일 가장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음악적 품질이에요. 무엇보다 이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아서 하이엔드 전원 제품들, 뭐 케이블을 포함한 그런 제품들의 가장 공통적인 자질이 되는데 그 부분의 품질이 앞서의 그 약화되지 않은 용량하고 결합이 돼서 상당히 고품질까지 음악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뛰어나면서 스테이징이 아주 잘 보이는 이런 음악을 만나면 대번에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4플레이의 브레이크 잇 아웃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 좌우 끝을 넘어가는 마치 날개가 달린 듯한 그런 좌우를 펼쳐서 시청자를 살짝 감싼 듯한 느낌. 이런 스테이징 아주 멋집니다. 스피커 좌우폭을 넘어가는 스테이징에 높은 대역도로 나타나는 드럼의 하이햇이나 심벌, 전자악기, 건반들 이런 것들이 아예 얇은 레이어로 정교하게 앞뒤로 펼쳐지는 그리고서 이제 좀 있다가 베이스나 다이나믹스가 등장하면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음의 마감이 매끈매끈해요. 원래 이 곡의 녹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느껴져야 되는 그런 감촉 같은 게 그대로 매끄럽게 전해지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이 곡을 아주 멋지게 사실 이보다 큰 스피커와 이보다 고급의 스피커와 앰프로 예상해도 반드시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꼭 보장되지 않는 바꿔 말하면 이 멀티탭을 바꿔서 원래 음원에 있는 그 다음에 각 스피커나 앰프의 성능을 좀 더 끌어올려준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야금에서 강한 음 그리고 악기 한 개에서 짧은 순간 이 다이나믹스가 증가하고 악기 수가 늘어나서 큰 해상도를 요구하는 그런 순간들 있죠. 이런 거에 대응하는 능력은 좀 아까 말한 스테이징이나 다이나믹스의 그런 성능보다 좀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전원장치 어떻게 보면 좀 본원적인 그런 성능이 필요한 부분인데 두 번째 들어본 슈퍼맨을 들어보잖아요. 존 윌리엄스가 지휘한 이런 곡은 정말 호쾌했어요. 제가 이 곡을 웬만한 시스템에 들어보면 그렇게 맛이 안 납니다. 아예 스피커 사이즈 자체가 아주 크거나 그 다음에 개념 있는 대출력 앰프로 그런 큰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면 슈퍼맨이 하늘을 날고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보이는 이런 느낌이 나곤 하는데 그게 음의 시작부터가 잘 돼야 돼요. 플레이어,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 이게 고르게 잘 조화가 됐을 때 지금 같은 그런 광활한 슈퍼맨이 떠오르는데 그 이전 단계인 전원 장치가 순간 그런 장면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거 아주 진짜 슈퍼맨 같은 아주 멋진 장면이고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본원적인 그렇게 크고 강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곡을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부분을 부과시켜주지만 가장 본원적이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아주 작고 정교한 부분들이 있어요. 악기 수도 많지 않고 음악 레벨이 낮은 이런 곡들을 특히 바로크 합주를 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판가름이 나는데 이 비발디 협주곡, 이 호르디 사발이 연주한 고악기로 구성된 이 비발디 협주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 노이즈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일단 저는 그걸 이 곡을 들을 때 먼저 확인하는데 이 곡은 원래 녹음 자체도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화이트 노이즈 레벨 자체도 낮아서 그게 전원 장치나 앰프 쪽에서 품질이 좋으면 거의 허공에서 무음 상태로 연주가 시작이 되는 딱 그 직전 이런 장면이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때는 아주 작은 음도 아주 선명하고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악기 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두 악기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장면도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유감없이 아주 잘 들려줘서 이 곡을 자주 듣는 그런 순위 중에서도 꽤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교함을 잘 보여줬고요. 그렇게 나타나는 음색이 거칠거나 신경질 저리거나 오히려 너무 유해지거나 날카롭게 되지 않고 딱 중간 정도, 원래 녹음된 순도를 가장 가깝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매끄러움을 들려줘서 좋았어요. 감촉도 좋고 악기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공간을 울려서 이렇게 먼저 나가는 그런 레조넌스, 이런 공간이 짧은 순간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아주 잘 보여줘서 이 곡을 듣는 이 기분이 아주 청량하고 상쾌하게, 듣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 제작자의 성향이 잘 나타난 제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깥쪽에 뭐 이렇게 하이엔드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기도 하지만 그 볼트 하나가 안 보여요. 바깥쪽에 이렇게 나사못 하나가 안 보이는,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물론 안쪽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게 만든 구조와 이 제품이 그런 소리를 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자체 설정한 그 필터에 있어요. 이 노이즈 필터, 특히 EMI나 RFI 필터 같은 걸 쓸 때 보면 노이즈를 걷어내려고 재활동을 못하게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게 필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 두 가지인데 잘 써야지 좋은 게 이게 필터잖아요. 그거를 이 회사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꼭 필요한 부분 딱 두 구간만을 노이즈 레벨을 아예 제로까지 뚝 떨어뜨렸어요. 그게 하나는 가청 주파수에 있는 16kHz고 하나는 저 316kHz? 그 구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저는 상상이 좀 안 가지만 그 두 구간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아주 좁은 반경으로 그래프에서 나타난 이 딥처럼 아주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음색이 그대로 살아나면서도 거친 느낌이나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다른 전원 장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 귀로 들리는 효과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캘릭스에서 전원 장치는 아마 처음 만든 게 아닐까. 포트폴리오는 대단히 넓어요. 뭐 자주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전엔 이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이 DAP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하나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고 안 그러면 안 만든다, 뭐 이런 주의가 좀 있는 회사가 캘릭스인데 이 제품이 그렇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얘기하면 바깥쪽에 이 볼트 하나 없어요. 또 하이엔드에서 또 유행인 그런 디자인 중에 하나인데, 국내 제작 제품 치고는 이런 뭐 단서를 달고 싶진 않은데 상당히 하이엔드적으로 마무리나 모서리를 균일하게 깎아낸 이런 품질도 공이 많이 들어간,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구조와 비율을 보는 그런 매력도 상당한, 소리의 연장선인 그런 디자인, 그런 고급진 외관, 이런 것까지도 이 제품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이 다이소표 그리고 마트 버전, 그런 멀티탭 이런 걸 쓰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앰프와 스피커를 거의 안정화시켰다 하는 분들인데 아직도 멀티탭을 신경 못 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캘리스 같은 제품에 한번 전원을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 제품에서 아직도 발견 못한 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뭔가 전하고 소리가 많이 달라진 그런 거를 분명히 느끼게 해줄 제품이니까 눈여겨보시고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캘릭스의 멀티탭 파워 컨디셔너 같이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